이거는 뭐지? 찜찜한데? 시장도 불안. 무슨 이야기일까요? 일단 여러분 이걸 한번 보세요. 미국의 생산자 물가입니다. 생산자 물가라는 게 도매 물가를 말하거든요. 2025년 4월을 보시면 마이너스 0.5%가 떨어졌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지요. 어떻게 생각하면 2023년 10월에 마이너스 0.5%, 2023년 1월에 마이너스 0.5%, 그리고 2022년 7월에 0.5%. 그때만큼 지금 떨어졌다는 이야기잖아요. 코로나19의 위기였던 2020년 4월 마이너스 1.3%는 아니지만 생산자 물가가 마이너스 0.5%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이거를 물가가 떨어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트럼프 관세가 오히려 말입니다. 시장의 물가를 떨어뜨렸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트럼프가 관세를 세게 매겼으니까 미국의 물가가 올라가서 미국의 물가는 소비를 막고 결국은 저성장의 고물가라는 스태그플레이션이 터질 거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얘기해 왔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물가가 너무 빨리 떨어져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게다가 이게 2025년 2월을 보세요. 0.0%죠. 3월을 보세요. 마이너스 0.4%입니다. 4월을 보세요. 마이너스 0.5%입니다. 이거 침체 아니야. 지금 시장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물가가 떨어지는 것, 그것도 생산자 물가가 떨어지는 것은요. 벌써 시장에는 침체가 왔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요. 전년 대비 물가가 4월에 2.4%가 되니까 뭐 침체는 아닐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참 애매한 지표가 나왔죠. 그죠? 실제로 전년 대비 도매 물가는 2025년 1월에 3.5%에서 2월에 3.2%, 3월에 2.7%, 4월에 2.4%.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차분하게 떨어지니까 뭐 걱정할 것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도매 물가가 3개월째 0%에서 마이너스 0.4, 마이너스 0.5 전월 대비해서 계속 떨어진다는 것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불안한 요소입니다. 게다가 더 불안한 요소는 전미주택건설업체가 발표한 주택시장지수 5월에 34까지 내려갔습니다. 이게 50이 기준선이거든요. 50보다 높으면 주택시장이 잘 돌아간다. 50보다 낮으면 주택시장이 꼬부라진다는데 34니까 2022년 12월에 31이에요. 그때 이후로 최저치입니다.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 제조업과 건설업, 서비스업 이렇게 일반적으로 세 축으로 잘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지금 건설업이 부동산업이 심상치 않다는 어떤 조짐을 보이죠. 지표 자체가 불안하다는 지표가 나오니까 시장도 불안에 떱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면 22만 9천 명이에요. 5월 10일 기준으로. 이게 4주 평균보다 23만 500명보다는 낮지만 22만 9천 명이라는 것은 여전히 높은 숫자입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9천 명이 나왔다는 거, 5월 3일에도 22만 9천 명이 나왔다는 거, 뭔가 경제의 어떤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듯 보입니다. 그러니 시장에서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0.18% 떨어졌습니다. 실제로 지표가 좀 불안하게 나오니까 전체적으로도 좀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죠. 34.49가 빠져서 19,112.32가 빠졌습니다. 또한 말입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은 올랐습니다. 0.41% 올라서 24.35가 올랐는데 문제는 5,916.93으로 마감했다는 사실. 여기에 다우산업지수는 계속 떨어졌으니까 반대로 조금 올랐다.
예, 기술적 반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0.65% 올랐고요. 271.69가 올라서 42,322.75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도 아마 저랑 똑같이 느끼실 텐데요.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에 지금 불안하고 찜찜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지금 그렇게 시장은 읽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불안하다는 이야기죠. 저도 그 불안감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 불안감은 시장 전체의 불안감으로 커질까 두렵다. 저는 그런 이야기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말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나 각각의 지표들로도 보면 다 떨어졌습니다.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0.57% 떨어졌어요. 4,932.45로 마감을 했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엔비디아 안 떨어진 게 없습니다. 주가 중에. 엔비디아 주가도 0.38% 떨어져서 134.83을 기록을 했고요. 나머지 매그니피센트 7의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알파벳 0.85% 떨어져서 165.40달러를 유지했잖아요. 아마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존도 2.42가 떨어져서 205.17을 기록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라고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매그니피센트 7에 0.23이 오르긴 했는데 형편없죠. 453.13을 기록을 했고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항상 이야기했던 메타도 2.35% 떨어졌습니다. 643.88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모습은 보이죠. 애플은 어떻게 됐을까요? 애플은 많이는 아니지만 0.41% 떨어져서 211.45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여기에 테슬라가 말입니다. 자리를 잘 지켜줘야 되는데 못 지켰습니다. 1.40% 떨어져서 342.82달러. 결국 시장에서는요. 이게 뭐지? 뭔가 찜찜하다. 투자자들의 심리를 올가맨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매그니피센트 7을 계속 내다 파는 거죠. 저는 결국 말입니다. 결국 시장은 어떤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는데 투자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트럼프 관세가 어떤 식이든 시장에는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세계 경제의 공급망을 완전히 쥐고 흔들러 놨거든요. 때문에 여러분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소비 둔화가 본격화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으니까 항상 투자는 또 조심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 시장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선거 기간이니까 정치 테마주의 등락이 굉장히 심합니다.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겁니다. 항상 조심하시고요.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항상 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야 우리가 손해를 덜 봅니다. 대신에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종목이 뭔지를 항상 보십시오. 방산, 조선, 반도체 좀 심하게 나가면 자동차 여기에 더 심하면 2차 전지 여기까지 보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것도 한번 보시면서 항상 경계감을 가지고 투자에 임해야 되는 것 항상 잊지 마시고 거기에 강력한 대응이 저는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